안녕하십니까. 한상영TV 한상영 시사포커스 오늘이 10탄이죠. 내가 아는 대한애국당과 허평환 장군 공동대표라는 주제로 오늘 또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방송은 일찍 시작해놓고 왜 이렇게 음악만 틀어놓고 놔두는가. 그거는 약 한 30분 정도의 틈을 놓고 퍼나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이라고 그랬어요? 슈퍼 미디어 스마트 SNS 방송. 그래서 SNS는 퍼나르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데 퍼나를수록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상영 시사포커스나 제가 하는 방송을 보실 때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는 같이 퍼날아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한상영 시사포커스는 약 30분 정도 일찍 시작해서 퍼나릅니다. 그리고 방송하면서도 역시 저는 퍼나릅니다. 오늘 주제대로 우리 허평환 공동대표님, 대한애국당, 우리 천만인 무죄 석방운동본부 공동대표님, 또 대한애국당의 상임 고문이시죠? 상임대표님. 과연 우리 대한애국당의 우리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님이시고 삼성 장군이시죠? 우리 대한애국당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셔야 하며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비전이 있으신 분인가. 제가 제 8탄인가요? 8탄이 맞죠. 8탄에서 한상영 시사포커스 제 8탄에서 우리 조은진 대표님의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시사포커스로 말씀드렸죠. 전해드렸죠. 그때 제가 표현했던 한자 성어가 뭐였습니까?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죠. 어떤 뜻인지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100%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적을 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아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조은진 대표님에 대해서 그 진실을 알았고요. 두 번째 허평환 공동대표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나쁜 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깐다고 표현을 하죠. 뭐 문재인이를 까고 김정은이를 까고 뭐 세월호를 까고 뭐 이럴 때는 깐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인터넷에서 파고 깝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깔 필요가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죠. 우선 이키백화 우리가 잘 알죠. 거기 보시면 우리 허평환 공동대표님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세세하게 쫙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도 한번 보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허평환 1949년 8월 2일 출생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육군 훈련소장과 기무사령관을 지냈고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를 지냈다가 아니고 그죠. 공동대표로 그죠 지냈고 지금 그 천만미석방본부 공동대표시고 지금은 상임 고문이시죠. 상임 대표님이시니까 공동대표보다는 좀 위에 계시는 거죠. 학력, 경력, 수상, 역대 선거 결과, 각주 외부 링크 이렇게 있는데요. 하일초등학교 졸업하셨고, 삼천포 제일중학교 졸업하셨고, 진주고등학교 졸업하셨고, 육군사관학교 30기 학사, 그 다음 육군보병학교 졸업하셨고, 국방대학교 행정학사 24기, 그 다음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경력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연도는 빼고 제가 경력만 읽겠습니다. 1975년 1년간 베트남 전쟁 참전하셨고요. 육군 99여단 2대대 7중대 2대 소대장, 육군 92여단 1대대 1중대장, 육군 34단 91연대 3대대장, 국군 보안사령부 비서실장, 육군 39사단 117연대장, 2군 사령부 작전과장, 국방부 감사과장, 국방부 인사복지국 차장, 육군 육보병 사단장, 육군훈련소 소장, 한결포럼 회장, 구국 통일연합회 회장, 육탄 용사호 호국 정신선양회 총재, 육군 전투발전단장, 국군 기무사령관, 육군 교육사령부 전력발전부장,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셨어요. 그 이후에 국민행복당 당대표를 한번 하셨어요. 워낙 정치를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는데 소부가 있으셔서 정말 저 사람은 더 잘해보겠다. 어쨌든 간에 이 김정은이를 어떻게 이 북한을 그때는 김정일이겠죠. 하여튼 자유대한 민국으로 이렇게 한번 만든 그런 뜻이 있으셨는지 그때 국민행복당을 창당하셨어요. 당대표 평화통일국민연합 회장 역임하셨고 남북평화통일연합회 회장 또 2017년도에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님 되셨죠. 수상하신 거 보면은요, 보국포장, 보국훈장 3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자랑스러운 양천인상, 보국훈장 국선장, 뉴스매거진 안보 인물 대상, 자랑스러운 하일면 민상 이렇게 받으셨어요. 전에 제 19대 총선에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이렇게 국민행복당에 나오셨었는데 득표수도 많이 얻으셨지만은 이렇게 비례대표 6번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낙선 되셨어요. 그 외에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드린 부분은 뭐냐면 우리 허평환 공동대표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이것을 제가 먼저 이 서두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애국당에 있어서 우리 허평환 공동대표님의 위치와 앞으로 할 역할, 또 우리에게 우리 아군에게 좋은 이점이 가장 무엇인가 그걸 알려면요 우리 허평환 공동대표님에 대해서 한 단어를 찾아야 돼요. 과연 어떤 단어가 우리 대표님한테 어울릴까요? 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주셔도 되고 또 이 유튜브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댓글을 달아보시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우리 허평환 공동대표님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 딱 한 단어, 힌트는 2글자입니다. 우리 조은진 대표님도 2글자였죠. 눈물이었죠. 그러면 우리 허평환 공동대표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물론 성경에도 있는 단어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뭘까요? 맞히기 쉽지 않으신가요? 바로 뭐냐면 제가 이왕이면 PPT를 이용해서 표기하면서 할게요. 자, 우리 허평환 공동 대표님에 대해서 과연 뭘까요? 자, 어떤 것이 가장 까요? 제가 일단 밑에다 조그맣게 써볼까요? 우리 허평환 공동대표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걸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든지 제가 더 크게 안 되나요? 우리 협평 공동 대표님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지혜. 지혜. 삼국지 다 읽어보셨죠? 웬만하면. 그죠? 유비가 이제 삼국 통일을 하는데, 유비를 도와준 가장 지략가가 누구였어요? 네, 다 기억나시죠? 네, 제갈공명이죠, 제갈공명. 우리 허평한 공동대표님이 바로 참 맹장이고, 참 대단하신 분이신데, 바로 그 지장에 속합니다. 네, 지장이시고, 또 뭐냐면, 바로 그 지혜가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러한 분이 우리 대한애국당에 계시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것을 입증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대한애국당을 창당 자체를 못하게 하고 거기에 그 중요한 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분열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사이버 공작원들, 그 다음에 저 횃불당, 또 저 더불어 공산당, 거기에 아주 많은 그 약한 사이버 이 악사들이, 이 전사들도 아니고 이 악한 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상당한 공방전을 했어요. 우리 뭐 대한애국당 뭐 공식 카페 평당원 카페에도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들하고 보통 이제 평당원 카페에 33에서 37 많으면 그것들이 잠도 안 자고 계속 공작을 해가지고 정명호 사무총장님 완전히 한마디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넉다운 되게 만들었죠. 또 허평한 공동대표님도 그 당시에는 우리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님인데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사이버 공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몇 달을 거의 못 자면서 날 새고 전쟁을 사실 했어요. 아는 분들은 알아요. 모르는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우리 허평한 공동대표님이 뭐 미국에 뭐 가는데 전에 제가 한번 표현했던 그 뭐 백호인지 뭐 뭐논지 그 인간이 뭐 돈을 뭐 대줬고 지가 다 알리고 뭐 그래가지고 얽어매려고 했지만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우리 허평한 대표님이 나가 있었어요. 그랬지만 또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변희재도 사실은요 이 악한 것에 의해서 한마디로 덫에 걸렸습니다. 덫에 돈의 덫에 걸린 거죠. 어리니까. 예. 이미 뭐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허평한 공동대표님에 대해서 무슨 뭐 통일교 뭐 어디 가서 연설을 했다 뭐 이런 쓸데없는 글을 막 올려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어떻게 올렸냐면 아니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아니 안보 얘기하는데 통일교가 됐든 뭐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어떤 종교에 뭔 상관이 있어요. 안보에 대해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허평공 대표님도 그건 맞다고 이렇게 댓글 올리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대표님이 허평공 공동대표님이 대한애국당에 다시 오시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아니 왜 나는 나라고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모함하고 그렇게 하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이것이 적의 계략이구나. 그것을 간파하고 아시고 다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또 다른 기무사령관이나 다른 어떤 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 문재인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더불어 악한 것들이 얽어매려고 하면은 얽어매서 뭐 재판도 하게 하고 했죠. 근데 우리 허평한 공동대표님은 절대 걸리질 않잖아요. 걔네들 이 구물에 걸리질 않아요. 왜?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우리 허평한 공동대표님을 이렇게 그물로 싸서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보호하시지만 그렇게 대단한 지장이신 거예요. 이러한 분이 우리 대한애국당에 계시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3월 1일 날, 3월 1일 날, 우리 생각으로는 저 적화대를 쳐들어가서 싹 끄집어내고, 문재인이 끌어내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도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허평 공동대표님 아니신가 싶어요. 왜 그런가 다 알잖아요. 아니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대통령님하고 이 대화가 결렬돼서 김정은이는 완전히 뭐 얼굴이 불그레 해가지고 돌아가고 우리 이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너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인데 굳이 모험을 감수하고 적화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지장이시면서 굉장히 또 인자하시고 좀 너그러운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카톡이나 이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올리는 자료들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보낸 부분들도 있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허평 공동대표님도 간혹 어떤 공식 석상에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 보호하셨다 이런 표현들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가? 우리는 그저 조은진 대표님, 또 우리 허평 공동대표님, 또 이규택 공동대표님, 또 서석구 공동대표님, 또 누구예요? 박태우 사무총장님. 이 지도부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꽉 짜여져 있는지 몰라요. 네. 다음에는 제가 우리 이규택 공동대표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허평한 공동대표님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얼마나 귀한 분을 우리 대한애국당에 모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이상한 글 올려놔 한번 볼게요. 박홍수라는 인간이 자 목사님 내 뜻과 다르다 해서 또 적으로 여긴다면 어느 순간 모두가 적이 될 것입니다. 왜 패배되는지 그 이유도 과정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더 겸신중하게 일입니다. 그랬는데 박홍수가 어떤 분인가 이거 제가 클릭해 보면 알죠. 네. 자, 이 보면은 패친이 많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니 한사연 시사 포커스 하면서 왜 또 이걸 하는가? 네, 본 김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페이스북은 말입니다. 나와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그냥 차단하면 돼요. 뭐 대꾸 달 필요도 없어요. 전 그래요. 예, 길 가다가 누구랑 대화하다가 말이 안 맞는다면 얘기 안 하는 것뿐이지 뭐 이러니 저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 저는 봐가지고 그냥 저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바로 차단해버려요. 왜? 어차피 예, 어차피 뭐 5천 명밖에는 패친이 안 되니까 5천 명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단해놨다가 또 아니면 다시 또 부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지금 뭐 SNS 활용 강제할 시간 아니지만 이래 보는 거예요. 예. 일단은 나랑 의견이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예.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또 지금 그 유튜브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허평 공동대표님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귀하신 분이, 이 정치 상황도 하시고, 또 지혜가 탁월하신 분이 우리 대한애국당에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또, 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 대표님께 문자 드린 예가 있는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 그 다음에 허평원 공동대표님, 이유택 공동대표님, 또 서석 공동대표님은 어떤 집회, 소규모 집회에 우리 애국민은 적고 이 경찰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제 그 경찰 옷을 갈아입은 간첩 북한의 특수공작원들이 거기에 숨어서 어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애국민들이 많은 데는 괜찮아요. 근데 적은 데는 절대 이분들은 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뭐. 그러니까 3월 10일 날 뭐 거기서 우리 애국민들을 이렇게 돌아가시게 만든 이 장본인들이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을 위장한 옷을 갈아입은 북한의 공작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그런 짓을 했고, 또 전라도에서 올라온 이 소음 방지차 모르겠어요. 뭐 올라오다가 바꿔치기 했는데 어쨌는지 어차피 내놓으라는 게 뭐 전라도다 해놓고 뭐 전라도가 미운 게 아니에요. 전라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사람 한 사람 죽이면 겁먹고 다 흩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계략에 맞아 떨어졌죠. 그들이 한 사람 몇 사람 죽이고 나니까 와야 됐죠. 왜? 훈련이 안 된 상태의 우리 애국민들이었고, 또 그 끔찍한 죽음을 눈으로 보신 분들은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 전략이 맞았죠. 하지만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게 뭐냐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애국분들이 기가 죽어서 벌벌 떨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많은 분들이 또 나오고 계시고, 사실 저번 주 토요일 날은 조금 적게 나오신 얘가 뭐냐면, 사실 어디에요? 그 창원하고 이 통영에서 이 선거를 성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완전히 그냥 20 며칠 동안 아주 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다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시흥시에서도 가신 분이 계셨고, 저는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참 안타까웠지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쟤네들은 사전투표로 해서 표 바꿔치기 하고, 또 전자개표기 이거 사용할지 몰랐는데 또 그것도 사용해가지고 조작하고, 얘네들이 뭐예요? 아니, 어차피 더불어 이 악한 공산당들이 다 전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민노총을 좀 살려놔야 자기네들 형이 수월하니까 민노총 살리기 위해서 정의당한테 몰표를 다 주게끔 만들어 놓고 더불당은 딱 빠지고 앞으로 잘해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이겠죠. 해줄 테니까 조작해 줄 테니까 잘해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원에는 민노총 본거지 살려야 되니까 그대로 조작해가지고 하게 만들어주고, 통영은 아이고 이거 여태까지 이 횃불당 잘 이용해 먹었는데 계속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또 황교안인지 거식인지 그거 이제 또 앞으로 또 계속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그래 네 위신 살려줄게 하면서 이 횃불당 하게끔 다 조작해 준 거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지. 아니 그렇잖아요. 뭐 5구 대선이나 6.3 지방선거나 다 사전투표 조작하고 개표기 이 조작기 조작해가지고 다 조작해서 전국의 투표마저 이렇게 뒤바꾼 그런 일이, 아이고 창원하고 통영 그거 하나 못하겠냐고요. 식은 죽 먹기지. 그러나 우리 대한애국당은 승리한 거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고 놀란 거예요. 야, 우리 대한애국당이 정말 이런 데구나. 야, 세상에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그분들 우리 진순정 후보님 또 박성정 후보님 밀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자기 거 다 써가면서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보고 놀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만 사용 안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다는 확인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국민들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자꾸 건드리면은 더 오히려 그 의의 불이, 선의의 불이 더 붙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이기지 못한 거예요. 예. 얼마나 잘 단합되고 모이는지, 의롭게 잘 모이는지. 물론 사실은 그 모든 근원의 어떤 이치나 어떤 상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예. 제가 목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평환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허평환 공동대표님 어떤 분인지, 우리 조원진 대표님 어떤 분인지, 또 박태일 사무총장이 어떤 분인지, 이규택 공동대표님 어떤 분인지, 서도 공동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서명대에서도 알리고, 서명대에서도요 우리 조원진 대표님 것만 들을 것이 아니라 허평 공대표님 거, 이규택 공대표님 거, 뭐 석 공대표님 거, 박태일 사무총장 거, 또 이제 연사 중에 잘 오신 분들 이런 분들 다 틀어놓는 거예요 다. 거기서 어떤 단어에 어떤 내용에 대한애국당의 당원이 되시고 책임 당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저들을 까고 하는 거 이제 다 알아요. 저 인간들 문재인이 나쁜 새끼, 뭐 김정은이 나쁜 새끼 다 알아요. 이제는 다 더불어서 공산당 다 알아요. 이제는 나쁜 거 이제 뭐 또 하지만은 이제 좋은 거 우리 대한애국당과 우리 조원진 대표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허평 대표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서공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이규택 대표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박대원 얼마나 좋으신 박대원 사무총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알리죠 이거. 그래서 오게끔 만들어요. 자꾸 나쁜 분들 깐다만 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려야 온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대로 이 한상영의 시사포커 제10탄 내가 아는 대한애국당과 허평환 공동대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뭐 특별한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꼭 해야 될 때는 뭐 다른 내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제11탄은 우리 천만인 무석방운동본부의 또 공동대표이신 이규택 공동대표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한애국당과 이규택 전 국회의원님 또 우리 공동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또 이렇게 전할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상현 시사포커스 한상현 목사였습니다. 방송을 여기서 종료합니다.